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막 필기를 막 하고 넘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엔 학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필기를 잘 못 따라갔다. 그래서 강의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다른 과목에서. 그래서 학부 과목들에서. 그래서 저 학부 과목들은 이번 학기 가르치는 과목 강의 동영상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뭐 대학원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여기는 한국말로 하고 수업을 하고 학부 수업은 영어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강의 동영상이 필요하면 나중에 뭐 채팅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요. 만약에 그 유튜브에 올려놓을 필요까지는 없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안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올려놓으면 이제 출석을 안 하는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들한테는 출석하는 게 숫자가 좀 빠지면 강의 동영상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대학원 여기는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데 뭐 출석 안 하진 않겠죠. 뭐 근데 여하간 만약에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뭐 얘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다른 과목들은 올려놨는데 여기는 어떤가 해서 뭐 물어본 거고 얘기한 거고요. 자, 4.3 오늘은 오소고나 프로젝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줄 한 줄 읽을 거는 아니고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건 내가 여기 지금 어떤 벡터 공간이 하나 있고 여기에 W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서브스페이스로 하나 잡은 거죠. 이 서브스페이스가 어떤 애냐 하면 어떤 지금 W라고 하는 벡터의 스팬인 거죠. 그래서 W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의 스팬, 다시 말해서 얘의 스칼라뱀만 쫙 모아놓은 요 직선이 W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W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있고 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임의의 벡터, 예를 들어 뭐 V라고 하는 벡터가 주어지면 여기서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정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니까 여기서 이게 여기서 들어간 건 W에 있는 벡터들 중에 요 지금 빨간색은 W의 스칼라베니까 뭐 람다 W 이렇게 쓰여질 텐데 요 람다 W 벡터와 V 벡터의 차이 요 벡터가 차이겠죠. 녹색이 요게 이제 V에서 람다 W를 뺀 거란 말이에요. 요 V 빼기 람다 W랑 수직이 되게 만드는 여기가 지금 수직이 되게 오소고널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요거를 만족하는 요 람다 W를 우리가 V의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게 수직이 되는 람다를 찾아봤더니 지금 요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요 람다가 이렇게 되고 내가 실제로 찾고 싶은 요 W상에 존재하는 벡터는 어떤 애냐 하면 요 W에다가 람다를 곱해준 요 벡터가 지금 W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앤데 이게 방금 찾은 요 람다 값에다가 W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요 람다와 람다의 이너 프로덕트는
결국에 람다의 크기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W를 곱해주면 지금 여기에 요 얘기는 V에다가 W 나누기 W의 크기 곱하기 1 오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W를 곱해주니까 방금 찾은 람다 스타에다가 W를 곱해준 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요 얘가 뭐냐 하면 W랑 같은 방향으로의 유니트 벡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래 그 W 벡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W 벡터가 파란색으로 내가 여기 지금 쓴 게 W 벡터잖아요. 그 다음에 오소고나 프로젝션은 거기다가 람다를 곱한 거 람다 W가 오소고나 프로젝션이고 여기 W를 W의 크기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이 W 방향으로의 유니트 벡터 크기 일자리 벡터가 있으면 지금 그 벡터랑 내가 준 V라는 벡터랑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고 거기다가 지금 유니트 벡터를 곱하면 그게 우리가 찾는 벡터가 된다. 자, 정리하면 여기 지금 W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V 벡터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요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얘는 뭐냐 하면 요 지금 W의 스팬이란 말이에요. W에다가 스칼라를 다 곱해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고 그래서 W는 원래 길이가 요 정도 되는데 여기서 단위 벡터 크기가 일자리 벡터 W 나누기 W의 크기 얘를 내가 예를 들어 U라고 부르면 우리가 찾고 싶은 벡터는 지금 뭐냐 하면 요 빨간색 벡터가 우리가 찾고 싶은 벡터죠. 요 빨간색 벡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하면 V와 U의 이너 프로덕트 곱하기 U다라는 거죠. 자, U라는 벡터는 유니트 벡터예요. 크기가 일자리 벡터예요. 그렇죠? 크기가 일자리 벡터고 그러면 요 빨간색 화살표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 하면 얘가 결정하는 거죠. 얘가 지금 요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 요 U 벡터가 하는 건 크기가 일자리니까 얘가 하는 건 뭐냐 하면 디렉션을 결정하는 거죠. 벡터에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크기는 요 지금 V와 U의 이너 프로덕트가 결정하고 방향은 U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W를 1차원으로 뒀을 때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얘기는 이거를 n차원으로 확장해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음, 네.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이게 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얘기 오소고나 프로젝션을 얘기를 했는데 이 오소고나 프로젝션을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얘를 내가 잘 뜯어보면 자, 우리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Rn에서 본다면 요 이야기를 이제 Rn에서 방금 위에서 한 얘기는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W가 폴리노미알일 수도 있고
매트릭스일 수도 있고 시퀀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RN에서라면 그러면 이제 V나 W나 U나 이런 애들은 다 벡터겠죠. RN에 있는 벡터일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요 V 하고 U가 지금 W 나누기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의 이너 프로덕트 곱하기 W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아까 원래 얘가 어디서 왔냐 하면 지금 그 그거는 네, 요 이너 프로덕트가 결국에는 뭐냐 하면 RN에서는 V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W 나누기 W 요게 이너 프로덕트가 될 거고 여기에 지금 요렇게 계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V 트랜스포즈는 로우 벡터예요. 얘는 지금 n by 1 매트릭스고 W는 이렇게 돼 있는 벡터고요. 요 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렇게 W라고 하는 벡터를 다시 곱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편의상 내가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V 곱한 다음에 W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뭐 이너 프로덕트 취할 때, 다 프로덕트 취할 때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어떤 트릭을 쓰고 싶으냐 하면 얘가 지금 원 바이 원 매트릭스고 스칼라니까 여기가 n 바이 원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얘 앞에 있는 게 스칼라니까 스칼라를 나중에 곱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요 W 트랜스포즈 나누기 결국에 요거의 제곱 곱하기 V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자, 얘가 뭐냐 하면 W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칼럼 벡터고 W 트랜스포즈는 로우 벡터니까 칼럼 벡터와 로우 벡터를 곱해버리면 얘가 n by n 매트릭스가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내가 P라고 부르면 우리가 찾고 싶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V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요. onto W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에 내가 지금 오소고널 프로젝션 그림자를 하나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가 어떤 애냐 하면 지금 내가 고려하는 이 V 벡터에다가 이 P 매트릭스를 곱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 P라는 매트릭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하면 내가 P는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건 P는 밑에 분모에 있는 건 W의 크기의 제곱은 숫자고 중요한 건 위에 분자에 나와 있는 WW 트랜스포즈인데 이 P의 트랜스포즈 취하면 다시 WW 트랜스포즈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시메트릭이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P를 제곱을 하면 P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WW 트랜스포즈 WW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곱해지고 분모에 W의 4승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요 분자에 있는
W 트랜스포즈 W 요 사이에 끼네. 얘가 뭐냐 하면 W의 크기의 제곱이죠. W하고 자기 자신하고의 이너 프로덕트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요 부분이 뜻하는 게 W하고 W의 이너 프로덕트고 그게 뜻하는 건 W 크기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잖아요. 스칼라란 말이에요. 그거랑 분모에 있는 W의 제곱하고 내가 약분을 시키면 다시 W 트랜스포즈하고 W 크기의 제곱이 남으니까 P라는 매트릭스가 다시 튀어나오죠.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퍼뮤테이션이 아니라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V라고 하는 게 주어졌을 때 내가 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런 벡터가 그러면 오소고나 프로젝션을 내가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Rn이 주어지면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가 고려되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 Rn에서도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가 좀 달라지면 이게 P 매트릭스가 조금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P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요게 프로젝션인데 내가 요 매트릭스를 곱하면 미안합니다. 요게 아니라 네, 아까 말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정사형 변화는 행렬로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의 오소거나 프로젝션 개념은 저거고 만약에 우리가 Rn에서만 논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찾아가지고 곱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일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오소고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요게 이제 그 일반화된 정의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있고 여기에 W라고 하는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벡터 뭐 V라는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 이때 요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뭐냐 하면 내가 요 오소고날 프로젝션 뭐 책에 따라 다른데 요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기호로 PROJ 하고 나서 V하고 아래첨자로 W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 이름을 붙인 거를 우리가 요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요 V라고 하는 것을 요 파란색 벡터와 빨간색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수직이다. 근데 이 빨간색이 뭐다 하면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오소고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 리니어 프로젝션인데 that maps any vector to another 서브스페이스에 보내주는 매핑인데 direction connecting two vectors 빨간색 얘기죠. 요 디렉션이 이 W하고 수직이 되면 우리가 요 파란색 벡터를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요 기호 대신에 요 요렇게 쓴다라는 거고 이 프로젝션 매핑을 우리가 요런 식으로 요 노테이션으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매핑을 쓰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Rn 공간에서 유클리디언 벡터 스페이스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찾아서 이 프로젝션이 결국에는 주어진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한 것과 똑같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얘를 어떻게 찾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1차원의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고 1차원은 그러니까는 W가 어떤 벡터 하나에 대해서 스팬이 된다면 요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다라는 걸 얘기했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자,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최적화를 이야기할 텐데 거기서는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원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P 서브 W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젝션이라는 이야기는 요거의 제곱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그때 요 P 서브 W를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소고날하다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매핑이 주어졌는데 요거를 만족하면 우리가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W를 X축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아까 오소고날 프로젝션은 예를 들어서 뭐 3, 2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얘를 3, 0에다가 보내주는 매핑이 이게 오소고날 프로젝션이고요. 그래서 요, 요 부분이 W, X축하고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오소고날 프로젝션이고 예를 들어 임의의 벡터가 주어지면 그 벡터를 W에 있는 1, 0으로 보내는 매핑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오소거나 프로젝션은 아닌데 얘는 프로젝션의 요 정의는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최적화 쪽에 가서는 뭐 오소거나 프로젝션과 프로젝션을 약간 구별할 수도 있는데 당분간 우리 중간고사 때까지 선형대수를 하는 요 부분에서는 그냥 이 책에서 프로젝션 그러면 아 오소거나 프로젝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뭐 뒤쪽에 나오는 얘기를 미리 하면 자, 우리 어차피 다 선형대수 알고 있으니까 그 아까 일반적인 선형대수 얘기를 할 때 오소고나 프로젝션의 개념은 뭐라 그랬냐면 요 오소고나 프로젝션과 주어진 벡터 사이의 그 차이 요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W하고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매핑을 오소거나 프로젝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오소거나 프로젝션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W상에 있는 벡터들 중에 V하고 거리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임의의 벡터와 내가 이렇게 거리를 따질 수 있는데 이 거리가 제일 작아지는 경우 그 작아지는 경우가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책에서 4.7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그래서 책의 정의 4.7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어떤 벡터냐 하면 이 주어진 벡터와 W의 크기가 미니멈이 되는 W 요것이 미니멈이 되는 그러니까 아규먼트 민이죠. 요거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W 스페이스에서 요 V와 W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시켜주는 지금 그러한 W를 우리가 오소고나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뒤쪽에 나와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소고나 프로젝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V와 V와 지금 V에서 뺐을 때 W에 있는 W 공간에 있는 그 어떤 벡터를 뺐을 때 그 차이 빨간색 벡터가 W 공간과 수직하게 되도록 하는 그 벡터를 우리 오소고나 프로젝션이라고 하자. 그게 이제 이름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거리를 따져서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을 우리가 오소고나 프로젝션이라고 하자. 두 개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거리 얘기는 좀 이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오소고나 프로젝션 매핑은,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RN에서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지면 WWT를 W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누어 준 매트릭스를 내가 P라고 하면 이 P가 V를 오소고나 프로젝션으로 보내는 그러한 매핑에 대한 매트릭스다라는 거고 방금 얘기한 대로 시메트릭이면서 P 제곱은 P를 만족한다.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가 4.7에서는 하우스홀더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리플렉션 매트릭스인데 얘는 어떤 애냐면 자, 하우스홀더 매트릭스라는 건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V라고 하는 벡터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0이 아닌 V 벡터가 하나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Rn 공간에서 V와 수직인 하이퍼플레인을 평면을 하나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V 벡터를 노멀 벡터로 갖는 플레인을 하나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종이가 없어서 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V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 요거의 수직인 플레인을 하나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요 라인이에요. 요게 이제 V랑 수직인 평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벡터를 내가 지금 어떤 벡터가 주어지더라도 x가 주어지더라도 요 x 벡터를 방금 얘기한 그 평면에 리플렉션을 시키는 벡터로 보내는 매핑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v 벡터가 y축 위에 있다면 요 평면은 x축이 될 거고 그거에 리플렉션을 시켜주는 매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이때 이때 그러면 그래서 요 V 벡터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에 리플렉션을 시켜주는 매트릭스를 찾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우리가 하우스홀더 매트릭스라고 부르자라는 거고 하우스홀더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자 하우스홀드 매트릭스라고 부르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지금 그래서 뭐 수학 책에서는 얘기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얘기가 뭐 책에서마다 다른데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우스홀드 매트릭스를 그냥 이렇게 0이 아닌 벡터 V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임의의 벡터를 곱하면 그러니까 그 임의의 벡터를 곱하면 얘가 요 평면에 리플렉션이 되는 애로 가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책에서는 H가 있으면 원래 저자가 만들어 놓은 교재에는 H를 이렇게만 정의하고 얘기하고 끝나는데 그 여러분들의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림은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 그림 보면 얘가 이 H라고 하는 매핑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V가 있을 때 V가 만드는 어떤 수직인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는, 그래서 얘를 하우스홀더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내주는 매핑을 생각해 주는 건데 지금 그러면 그러면 얘를 왜 쓰냐? 이 리플렉션을 왜 쓰냐 하면, 자, 내가 임의의 V 벡터가 하나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U 벡터가 하나 있겠죠. 이런 U 벡터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U 벡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이걸 왜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지금 하우스홀더 매트릭스는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H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 H를 곱해서 X가 주어지면 H를 곱해서 얻어지는 이런 변환을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 하우스홀더 리플렉션 이렇게 부른다라는 건데, 얘가 해주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V에서 수직인 평면에 대해서 리플렉션 시키는 것이다. 얘가 하는 게. 그리고 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V가 요거를 만족하는 U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찾으면 U라는 벡터를 찾으면 그 U에 대해서는 얘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요 U 벡터를 요로 보낸다. 다시 말해서 얘는 X1 축에 있는 어떤 벡터란 말이에요. 그쵸? X1. 다시 말해서 이 U라는 벡터를, 이 H라는 매핑은 이 U라고 하는 벡터를 크기는 유지시키면서 어디다가 옮겨놨냐 하면 X1 축으로 옮겨놔가지고 컴포넌트들이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제로가 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 하면 내가 요거를 잘 쓰면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요 H를 내가 잘 정의하면 요 첫 번째 칼럼을요. 매트릭스의 첫 번째 칼럼을 X1 축 위에다가 쫙 옮겨가지고 두 번째 엔트리서부터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000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밑, 요 밑에를 전부 다 000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변환이고, 그런 다음엔 요 두 번째 칼럼에서 첫 번째 숫자 뺀 나머지 애들을 또 내가 이렇게 쭉 하우스홀더 매트릭스를 잘 잡아서 내가 매핑을 보내버리면 얘가 첫 번째만 어떤 0이 아닌 숫자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다 0인 숫자가 되게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0으로 다 바꿔버릴 수 있을 거거든요. 매트릭스를. 그래서 잘하면 내가 얘를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겠죠. 리플렉션을 잘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 하우스홀더 트랜스폼을 씁니다. 뭐 여기 책에 보면 뉴메리컬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내가 매트릭스가 있는데 AX는 B를 풀어야 되려면 되게 A가 N 바이 N 매트릭스면 풀기가 어려운데, 이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면 좀 다루기가 쉽잖아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얘처럼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 이용해서 축을 하나씩 하나씩 변환을 해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어떤 축 위에 딱 가게 만들어갖고 엔트리들을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테크닉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일 때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이 쓰인다라는 거고, 뭐 혹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H라고 하는 이 n by n 매트릭스의 경우 아이겐 밸류는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게 어느 애냐면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뭐냐 하면 요 V겠죠. V는 H를 곱하면 마이너스 V로 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V가 아이겐 밸류를 마이너스 1로 갖는 벡터가 될 거고 아이겐 벡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하이퍼 플레인에 있는 벡터들은 리플렉션 시켜봤자 자기 자신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이겐 밸류들이 몇 개냐 다 얼마냐면 1이겠죠. 아이겐 밸류들이 이게 몇 개 있냐 하면 n-1개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겐 밸류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n-1개는 1이니까 이 H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얼마예요? 디터미넌트는 이 아이겐 밸류 다 곱한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인버터블 매트릭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방금 앞에 섹션에서는 이제 그 벡터가 어떤 W라고 하는 스페이스가 그 하나의 벡터로 제너레이트 됐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W가 하나의 벡터로 스팬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K개의 벡터를 가지고 스팬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많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편의상 우선 첫 번째 이 W 원서부터 WK가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크기가 다 일자리인 크기가 일자리면서 다 수직인 그러한 벡터들로 베이시스가 구성됐다. 그리고 W는 이러한 벡터들의 스팬이다 라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일단 W 원서부터 WK가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W 원서부터 WK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W가 아까 얘기한 요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면 어떤 V의 지금 요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V가 W가 요 어떤 V의 W 위로의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이용을 하면 그 사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요 X1이 요 W1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된다. WK도 이렇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이 각각의 오소 노멀 베이시스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그게 코에피션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리에 시리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트리비얼하니까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지금 이 W의 베이시스 중에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W1서부터 WK가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프리의 코에피션트는 각각의 오소노멀 베이시스와 주어진 V 벡터와의 이너 프로덕트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지금 요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 하면 방금 V와 W1하고의 이너 프로덕트를 코에피션트로 갖고 W1 곱하고 그래서 V와 WK와 이너 프로덕트 곱하기 WK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아까도 했던 트릭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원 바이 원 매트릭스예요. 스칼라들은. 그래서 내가 요 n 바이 원 매트릭스에다가 원 바이 원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곱해도 상관이 없고 그쵸? 그런 다음 요 원 바이 원 매트릭스를 그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 정의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W1 트랜스포즈 곱하기 V로 쓸 수 있는데 이 매트릭스의 곱은 W1, W1 트랜스포즈 V가 전부 다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매트릭스의 곱은 어소시에이티브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부분을 내가 먼저 계산할 수 있다. 먼저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으로 내가 둘러싼 게 전부 다 각각이 다 매트릭스고 요 매트릭스를 합친 하나의 매트릭스를 하나 잡으면 요 매트릭스에다가 V를 곱했을 때 오소고나 프로젝션이 된다 라는 거고 내가 요 지금 아까 오소노멀 칼럼 벡터들을 가지고 요 지금 파란색으로 쓴 요 하나의 매트릭스가 결국에 뭐냐 하면 요 내가 Q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W1서부터 WK까지로 쓰는 요 지금 요 N by K 매트릭스라고 잡으면 요 파란색 매트릭스는 QQ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 위에서 정의한 Q에 대해서 요 QQ 트랜스포즈를 잡으면 지금 요 QQ 트랜스포즈를 잡으면 얘가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된다. 지금 그 얘기고. 자,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 매트릭스 P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메트릭이면서 P 제곱을 했을 때 P가 되는 걸 우리가 쉽게 증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얘가 근데 여기 아까 위에서 요 작은 각각의 매트릭스들 W1, W1 트랜스포즈, WK, WK 트랜스포즈 얘네들은 전부 다 랭크가 1짜리 매트릭스들이죠. 맞죠? W1, W1 트랜스포즈는 랭크가 1이잖아요. 왜냐하면 W1 컬럼 벡터 곱하기 W1 트랜스포즈 이렇게 된 건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얻어진 매트릭스의 모든 칼럼은 전부 다 W1의 스칼라 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칼럼이 W1의 스칼라 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랭크가 1이겠죠. 그 다음에 또 모든 행은 W1 트랜스포즈의 스칼라 배니까 또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1이어서 랭크가 1이겠죠. 그래서 W1, W1 트랜스포즈도 랭크가 1이고 WK, WK 트랜스포즈도 랭크가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지금 요 매트릭스는 요게 sum of 랭크 1짜리 매트리스들의 합이죠. 그쵸? 그게 오소고나 프로젝션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제 보면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뭐죠?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 V 벡터가 있는데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지금 어디다가 지금 프로젝션을 내린 거냐 하면 W1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스페이스에 오소거나 프로젝션을 내린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WK로 만들어지는 라인 직선이 하나 있을 텐데 거기다가 오소거나 프로젝션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W1, W2 얘네들이 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공간상에서 직선을 하나씩 만들 텐데 그 직선 위로 오소거나 프로젝션 내린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거죠.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그거고 그래서 각각의 라인에다가 오소거나 프로젝션 내린 다음에 쭉 더해주면 이게 오소거나 프로젝션이다. 또는 이 썸이 뜻하는 건 뭐예요? 이 P 매트릭스가 뜻하는 건 이 P가 뜻하는 건 뭐예요? 의미하는 게 지금 얘는 오소거나 프로젝션인데 위에서 주어진 대로 W1서부터 WK 얘네들이 만드는 어떠한 하이퍼 플레인이 하나 있을 텐데 플레인이 하나 있을 텐데 이 플레인 위에다가 오소거나 프로젝션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소거나 프로젝션을 이 플레인 위에다가 먼저 한 번에 내려도 되고 아니면 요 위에 나와 있는 각각의 축에다가 오소거나 프로젝션 내린 다음에 두 개 더해도 얘네들 더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공간상에서 XYZ 축 평면이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2, 3, 4라고 하는 요 벡터가 하나 주어졌는데 얘를 내가 XY 평면에다가 오소거나 프로젝션 내리고 싶으면 얘를 XY 평면에다가 직접 내려도 되고 그쵸? 직접 내린다는 이야기는 요 그림자하고 원래 벡터하고의 요 차이 빨간색 벡터가 XY 평면과 수직이 되도록 지금 그림자를 하나 찾겠다라는 이야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내가 XY 평면에 있는 임의의 벡터와 주어진 벡터하고 내가 거리를 따지는데 그 거리가 제일 짧아지는 포인트가 어디냐? 거리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면 그게 오소거나 프로젝션이 된다. 라는 얘기고 방금 전에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이 XY 평면에다가 한 번에 오소거나 프로젝션 내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X축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프로젝션 하나 때리고 그 다음에 요 Y축 위에다가 오소거나 프로젝션 하나 취한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해주면 XY 평면에서의 오소거나 프로젝션이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을 하나 큰 걸 만들어서 P라고 하는 거로 한 번에 프로젝션 내려도 되고 아니면 요 위에서처럼 각각의 축에다가 프로젝션 내린 다음에 나중에 더해도 되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는 가정이 뭐냐 하면 가정이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주어졌다. 지금 W라고 하는 스페이스를 만드는 W라고 하는 요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트하는 베이시스 중에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소노멀하지 않은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얘가 그래서 베이시스긴 베이시스인데 인디펜던트한 것만 주어졌다. 라고 하면 방금 한 얘기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정의로 돌아가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풀어야 돼요. 지금 오소건의 프로젝션을 찾기 위해선 지금 내가
그 뭐 W라고 하는 게 오소거나 프로젝션이라면 원래 주어진 벡터, 원래 주어진 벡터 V와 요 오소거나 프로젝션 W하고의 차이가 요 공간하고 항상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는 W를 찾고 싶은 거고, 그 이야기는 원래는 W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랑 다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하면 모든 벡터를 다 따질 필요 없고 W를 제너레이트하는 벡터들하고만 수직이면 된다. W를 제너레이트하는 벡터가 요 위에 W1서부터 WK니까 얘네들하고만 수직이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W를 찾아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요 W-V와 임의의 WI와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제로가 되도록 하는 모든 I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W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 익스펜션을 시키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W1서부터 WK는 다 주어졌고, 응?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1서부터 XK만 언노운이잖아요. 이걸 찾고 싶은 거라고요. 얘가 지금 언노운인데 요 식이 하나만 제로인 게 아니라 i는 1서부터 쭉 k까지에 대해서 요거를 푸는 거죠. 식이 몇 개 나와요? k개 나온단 말이에요. 미지수 k개 나오고. 자,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어떤 시스템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냐 하면 요 B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를 내가 요 이너 프로덕트, 요 지금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가지고 만드는 요 B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분명히 역행렬이 존재하는 매트릭스일 것이다라는 걸 앞에서 했고, 그래서 요지는 이거를 풀어서 코에피션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 X1서부터 지금 XK라고 하는 코에피션트를 이게 단순히 이너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게 주어지면 이게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교재에서 프리의 시리즈를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프리의 코에피션트는 그냥 이너 프로덕트 취하면 된다라고 그냥 외워버려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프로젝션을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요 페이지에서의 가정은 오소노멀한 수직이고 크기가 1인 벡터들이 베이시스로 주어지면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인디펜던트한 것만 주어지면 연립방정식 풀어야 된다. 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것만 주어지면 연립방정식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 그거 귀찮다. 차라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차라리 여기서 오소 노멀한 베이시스를 찾자. 그러면 프리의 코에피션트가 좀 쉬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찾은 다음에 B와 C에 대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이렇게 찾지 말고 그냥 우리 직접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여기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찾아보자. 그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그 그람 슈미트라고 하는 프로세스예요. 그 저 앞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가 몇 개 있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보라고 하는 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익스프레션이고 이게 그 A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주어졌을 때 이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들이 인디펜던트 하면 얘가 그래서
요런 지금 기일달한 인디펜던트한 컬럼을 가지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내가 요 P라고 하는 애를 계산을 해주면, 음? 얘가 프로젝션이 되고, 이게 특히 요 가운데 낀 A 트랜스포즈 A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인버터블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사실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 달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도 인버스나 이런 거 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음? 한번 지금 체크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요 얘기를 다시 할 거거든요. 내가 지금은 넘어가지만, 왜냐하면 그람슈미트 써가지고 오소노멀 베이시스 찾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프리에 코에피션트가 훨씬 내가 다루기가 쉬워지니까 오늘은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한번 꼭 팩트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람슈미트가 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책에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경우를 가지고 예제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ABC라고 하는 얘가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고 얘네들이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오소 노멀 베이시스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선 V1이라고 하는 벡터를 내가 어떻게 잡고 싶으냐 하면 요 A를 V1의 크기로 나누고 싶어요. V1의 크기가 아니라 A의 크기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미안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네, V1은 그냥 A로 들 거고요. 그 책에서 W로 썼던데 W1을 V1 나누기 V1의 크기 해서 얘를 유니트 벡터를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일단 V1의 크기는 절대로 0이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V1의 크기가 제로가 돼버리면 인디펜던트 하다는 가정이 깨지니까. 그쵸?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요 B에서 그 B와 U가 아니라 W1의 이너 프로덕트 곱하기 W1. 얘는 뭐죠? 요 부분이 뜻하는 게 뭐죠? W1이 제너레이트한 스페이스로 내가 B 벡터를 오소거나 프로젝션 내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걔를 B에서 뺐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V2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는데 여기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빼버리면 요 디렉션 벡터는 항상 요 W1으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와 수직이 될 거다. 이게 오소고널 프로젝션의 아까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W1의 스팬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 V1의 스팬이라는 얘기고 그게 A의 스팬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V2는 여기서 당연히 V2는 제로 벡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V2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요 B랑 W1으로 만들어지는 요 스페이스의 프로젝션 내린 거랑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B가 A의 스칼라베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인디펜던트한 게 또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V2는 절대로 제로 벡터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W2라고 하는 요 유니트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C가 주어지면 C에서 C랑 W1 이렇게 오소거나 프로젝션 하나 빼고 그러고 W2로 만들어지는 요 스페이스에서도 컴포넌트를 빼버리고 난 요 벡터를 V3라고 하면 요 V3는 W1과 W2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하고 수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물론 W1과 W2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는 V1과 V2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고 얘는 A, B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V3는 절대로 제로 벡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W3는 내가 이렇게 잡으면 얘는 유니트 벡터가 될 거고 얘는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V2는 W1으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와 수직이기 때문에 지금 요 V1은 V2와 수직이고 요 U2는 U1과 수직이고 또 V1은 V3와도 수직이고 V3는 V2하고도 수직이고 또 U1과 U3도 수직이고 U2와 U3도 수직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ABC가 인디펜던트인데 이것만 주어지면 내가 요 V1, V2, V3라고 하는 오소고날 벡터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고 여기서 없, 내가 자꾸 왜 U라 그러죠? 미안합니다. 이 W1과 W2가 수직이고 W1과 W3, W2와 W3 얘네들이 전부 다 mutually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W1, W2, W3는 다 크기가 일자리니까 오소 노멀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인디펜던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인디펜던트한 벡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필요하다면 오소고날 또는 오소 노멀 벡터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 아이디어는 뭐예요? 아이디어는 지금 어떤 뭐 A, B, C 해가지고 임의의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 내가 이 VK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임의의 벡터 예를 들어 내가 뭐 X라고 하는 벡터가 주어지면 X에서 뭐를 빼요? 지금 요 프로젝션 of X의 프로젝션인데 내가 뭐 WK-1이라고 합시다. WK-1이 뭐냐 하면 V1서부터 VK-1로 제너레이트 되는 스팬 되는 그 공간을 WK-1이라고 하면 요 X 벡터를 그 스페이스에다가 프로젝션 내린 다음에 그게 1차원, 뭐 2차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프로젝션 내린 다음에 그 컴포넌트를 원래 벡터에서 빼준 것을 VK라고 하고 여기서 WK라고 하니까 자꾸 대소문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어, 그냥 똑같이 할까요? WK-1 예. 하고 요 소문자 WK는 VK 나누기 VK의 제곱 예, 크기 여기서 물론 VK의 크기라는 것은 이 VK와 VK의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벡터가 몇 개가 주어졌건 항상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람 슈미트 메소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졌건 어떤 벡터 공간이 주어졌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왕 나왔기 때문에 책에서는 좀 뒤에 나오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쉬워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의 오소고나 프로젝션. 그러니까 그람 슈미트 메소드예요. 자, 한 발자국만 더 나갑시다. 만약에 내가 Rn이라고 한다면 Rn이라고 합시다. Rn.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 A, B, C가 전부 다 요 안에 Rn에 있는 벡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벡터예요. 자, 그러면 요 아까 그 W1이라고 하는 벡터는 지금 V1 나누기 V1의 크기고 그렇다면 V1이라고 하는 것은 V1의 크기 곱하기 W1이고요. 근데 V1이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요 A랑 W1하고의 이너 프로덕트는 지금 요 크기 곱하기 W1하고 W1의 이너 프로덕트가 되고 요거는 크기는 그대로 남고 W1과 W1의 이너 프로덕트는 1일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요 값을 여기다가 위에다 넣어주면 그냥 얘는 W1이 되는 거예요. A 벡터랑 W1이랑 같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B는 요 식에서 B는 지금 B W1 W1 더하기 V2라고 했고 W1은 A 벡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BW1 A 더하기 근데 여기 W1이 A니까 뭐 요 부분은 A 이렇게 되고 더하기 V2인데 V2가 V2의 크기 곱하기 W2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다시 B와 W2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요 앞에 있는 A와 W2는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제로가 될 거고 요 뒤쪽에 나와 있는 V 벡터의 크기 곱하기 W2, W2의 이너 프로덕트만 되니까 요게 V 벡터, V2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요 위식에다가 넣어주면 지금 넣어주면 B 벡터는 B 어, 지금 잠깐만요. 여기다가 얘는 이거를 그냥 W1이라고 갑시다. W1 그냥 얘는 유지합시다. 예. 이렇게 써주면 B W1 W1 더하기 V2의 크기가 지금 BW2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A는 이렇게 됐었고 마찬가지로 하면 C는 지금 그 CW1 W1 더하기 CW2 W2 더하기 V3인데 이 V3가 지금 V3 벡터의 크기 곱하기 W3가 됐는데 위랑 똑같이 C랑 W3랑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보면 얘가 V3 크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선 A 벡터는 Rn상에서 W1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요 B 벡터는 BW1 W1 더하기 BW2 W2가 되고 C는 CW1 W1 더하기 CW2 W2 더하기 CW3 W3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BC가
벡터라고 했으니까 A, B, C를 가지고 내가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고 요 매트릭스는 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써주면 A는 W1이고 B는 BW1 W1 더하기 BW2 W2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칼럼은 CW1 W1 더하기 CW2 W2 더하기 CW3 W3 이렇게 될 거고 이런 매트릭스가 되는데 요 매트릭스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W1, W2, W3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어, 뭐가 하나 빠졌죠? 지금 A가 지금 미안합니다. A가 V1이고 V1이 내가 지금 A가 V1이고 V1이 V1의 크기 곱하기 W1인데 요게 지금 V1의 크기가 A랑 W1 요거였죠. 이게 지금 내가 아까 지우면서 잘못 지워가지고 이게 여기가 A가 A W1 곱하기 W1이 돼서 요 요 첫 번째 부분이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A랑 W1의 이너 프로덕트 곱하기 W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매트릭스가 A와 W1의 이너 프로덕트, B와 W1의 이너 프로덕트, B와 W2의 이너 프로덕트, C와 W1, C와 W2, C와 W3 이렇게 되는 매트릭스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ABC는 지금 요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인데 인디펜던트한 칼럼을 갖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를 내가 어떻게 쪼갤 수 있냐 하면 요 첫 번째 매트릭스는 오소 노멀 칼럼을 갖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매트릭스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예요. 그런데 요 얘가 뭐냐 하면 지금 A와 W1의 크기가 뭐였냐 하면 아까 V1 벡터의 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V1 벡터의 크기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 두 번째 부분은 V2 벡터의 크기였죠. 얘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요 세 번째 C와 W3의 이너 프로덕트는 V3의 크기가 될 거고 얘도 0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있는데 요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전부 다 0이 아닌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뭐냐 하면 얘네들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의 곱이죠. 근데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전부 다 0이 아닌 숫자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질 않아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매트릭스가 인디펜던트 칼럼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내가 두 개의 매트릭스로 쪼갤 수 있는데 한 매트릭스는 오소 노멀 칼럼을 갖고 두 번째 매트릭스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인데 인버터블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내가 이런 식으로 Q 곱하기 R 식으로 쪼개는 이렇게 쪼개는 것을 우리가 QR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예전에 LU 디컴포지션을 했어요. LU 디컴포지션은 자, 내가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었어요. 물론 로우 인터체인지를 하게 되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가 소개가 돼야 됐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이즈도 상관없고 A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인터체인지만 안 한다고 하면 어떤 L이라고 하는 에셜론 폼 곱하기 아니 그 유닛 로어 트랭글러 매트릭스 곱하기 어떤 에셜론 폼으로 쪼개는 게 LU 디컴포지션이고
여기서는 이 QR 디컴포지션은 뭐냐 하면 A가 만약에 인디펜던트한 칼럼을 가지는 매트릭스라면 아무 매트릭스나 되는 건 아니고 인디펜던트한 매트릭스 칼럼을 갖는 매트릭스라면 오소노멀 칼럼을 갖는 Q와 인버터블이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인버터블이란 얘기는 얘가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얘기예요. A가 인디펜던트 칼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길쭉한 A일 수 있는데 요 길쭉한 쉐입은 Q 매트릭스가 가져갈 거고 R은 아주 나이스한 N by N 지금 이렇게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면서 얘가 인버터블이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좀 몇몇 예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